안녕하세요. 코나고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란츠에서 내놓은 신형 네트워크 앰프 M1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리뷰하기에 앞서서 요즘 네트워크 앰프의 좀 동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피지컬 포맷들은 재생하는 그런 장치는 이미 다 빠졌고 대부분 블루투스나 에어플레이, DLNA,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좀 최적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랑 네트워크 앰프랑 결합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 올인원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정말 큐브 디자인에 거의 하프 사이즈로 나왔잖아요. 일반적인 우리나라 가정 환경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기능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형태로 좀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추가를 한다면은 TV랑 연결을 해서 그렇죠. OTT 콘텐츠를, 그 양질의 콘텐츠를 얘가 그대로 빨아들여서 오디오 하이파이 이상의 스피커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허브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음악만 청각적인 즐거움만 느끼는 걸 넘어서서 영상 콘텐츠와 같이 즐기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HDMI, ARC 이런 입력단이 기본으로 장착되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멀티 채널 서라운드 포맷인 돌비 디지털 플러스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TV랑 연결을 전제로 했고, 또 요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1 채널 이상을 그렇죠. 지원을 하니까, 만약에 지금 얘도 돌비 디지털 플러스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걸 지원을 안 하면은 TV에서 아무래도 오디오급이 아닌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걸 다운 믹싱을 해갖고 2채널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음질 저하를 오디오급에서는 그거를 못 참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작업을 내가 할게.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돌비 디지털 플러스까지, 그러니까 최대 7.1채널 소스까지 2채널로 다운 믹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작은 몸체에서 요즘에 정말 많은 기능들이 다 들어가고, 근데 칩셋의 어떤 진화 이런 것들에 기인하고 있는 거고, 특히 또 앰프 쪽도 이렇게 정말 작은 사이즈에 이게 100W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기술 진화의 어떤 결과물들이죠. 그러면은 마란츠에서 과연 내놓은 M1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들려줄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전면에는 플레이, 재생, 볼륨 이런 버튼, 이렇게 터치식 버튼 하나 있고, 그냥 LED 조금 있고, 상판은 메쉬 그릴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마란츠 플래그십 앰프 모델 10을 리뷰할 때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촘촘한 그릴이 여기 얹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요즘 마란츠에서 미는 패밀리 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약간 폭신폭신하고 기존의 상판에다가 슬릿이라든지 그렇게 구멍을 뚫는 것보다 훨씬 열 발산 효과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풀 디지털 앰프라서 그렇게 열은 안 나지만은 그래도 열 관리를 잘 돼야지 이 앰프 입장에서는 실수 없이, 그러니까 원래 설계자가 의도했던 대로 작동이 되는 거니까요. 열 관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메쉬 그릴로 덮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몇 가지 단자들이 있는데, 아날로그 입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RJ 입력으로 하나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입력은 옵티컬 입력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HDMI, EARC 입력단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쪽에 서브우퍼 출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서브우퍼를 따로 연결해서 2.1 채널로 운영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앰프, 스트리밍 앰프이기 때문에 랜 단자 있고, 와이파이 다 듀얼 밴드로 지원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블루투스 지원하고 에어플레이 2까지 지원을 하죠. 따로 이렇게 리모컨은 지원하지 않아요. 대신 리모트 앱, 히오스라고 하죠. 히오스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에서 모든 볼륨이든 앨범 선택이든 선곡 이런 것들, 그 재생 관련된 거는 앱에서 다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과연 어떤 인터페이스나 프로토콜 지원하는지 보면은, 블루투스는 4.2 버전, 에어플레이는 2까지 지원합니다. 에어플레이 2, 타이달 커넥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그리고 아까 해보니까 김편님 앱에서 호브즈 커넥트도 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히오스 앱에서는 어떤 정책상의 이유 때문인지 국내 공식 론칭되는 스포티파이만 지원을 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이 코브즈 커넥트도 자연스럽게 지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룬도 지원하고요. 지원하는 뭐 음원 해상도는 스트리밍 쪽에서 서비스하는 뭐 이런 거 다 지원해요. PCM 24비트 1920kHz까지 다 지원하고, 그렇죠. DSD도 지원을 하고요. DSD도 128까지, 예. 128까지 5.6MHz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돌비 디지털 플러스 플러스, 지원을 다 하고요. 웬만한 거는 다 지원하는 네.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죠. 일반적인 뭐 하이브리드 디지털 이런 것도 아니고 다이렉트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앰프죠.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가 들어오면은 아날로그로 컨버팅하는 그 과정 없이 곧바로 TWM 신호로 바꾼 다음에 스위칭 증폭을 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서 아날로그 신호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완전 어디에도 컨버팅 단계가 없는 아날로그 신호가 껴들지 않는 풀 디지털 앰프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저번 주에 아마 이제 공개가 됐을 텐데 그 블루 사운드 파워노드 4세대도 그 전까지는 하이펙스의 클래스 D 모듈을 썼다가 4세대가 되면서 풀 디지털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DAC를 없애버린 거죠. 얘도 어떤 그래서 스펙에 DAC 칩을 어떤 게 썼는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냥 디지털 입력 신호도 무조건 컨버팅 단계 없이 증폭 단계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아날로그 입력 단자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이 됐을 때도 ADC로 바꿔서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증폭 과정을 거치는 거. 이게 이 앰프의 어떤 중요한 시그니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이게 하이브리드 뭐 디지털도 있고 이런 뭐 풀 디지털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 제품마다 조금씩 퍼포먼스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입력단부터 이제 출력 직전까지 풀 디지털 도메인에서 이제 증폭을 하게 되면은 또 장점도 많이 있잖아요. 변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왜곡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지금 마란츠 모델 1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덴마크의 엑사인이라는 그 모듈을 썼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곧바로 PWM 신호로 바꿔주는 칩인데 다른 디지털 앰프랑 다른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친 다음에 스피커로 신호가 가잖아요. 그런데 전에 저희가 한 2년 전에 코드 일렉트로닉스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네가 클래스 D 앰프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친 다음에 스피커로 들어가면 네트워크 회로라는 또 다른 필터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 필터를 거쳐서 그러니까 스피커를 어떤 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능이 너무 춤을 춘다. 그래서 자기는 클래스 D 앰프를 안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엑사인은 요 중간에 피드백 단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에서 다시 피드백 신호를 받아갖고 이것이 왜곡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교정을 해서 다시 내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안전망을 놓았고 이 끝에 로우 패스 필터가 안정적으로 자기 일을 하게끔. 그래서 얘네가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스피커 부하 임피던스에 상관없이 0.03옴 정도로 출력 임피던스가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특히 저음 부분에서 그만큼 그립력이라든지 좀 묵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다는 게 이번 이 M1이 채택한 엑사인 디지털 램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HDMI 입력 이쪽의 스펙을 보니까 HDMI 입력을 연결을 하면은 다양한 그 사운드 모드 지원을 하더라고요. 다이얼로그 인핸서, 무슨 나이트 모드 지원을 해가지고 확실히 이제 투 채널 하이파이 시스템에서 그냥 단순히 투 채널 음악을 듣는 거 이외에 요즘에 워낙 OTT 뭐 유튜브가 됐든 뭐 아니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굉장히 OTT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상할 때 아주 좋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특성이 계속해서 이제 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란츠에서 이 제품 특징을 설명을 할 때 돌비 디지털 플러스를 강조한 이유도 그 5.1 채널 들어왔을 때 얘가 다운 믹싱을 정말 기막히게 함으로써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대사가 더 분명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TV가 쏴준 투 채널 다운 믹싱 신호를 받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TV랑 인터페이스 면에서 좀 더 음질을 살리는 쪽으로 이 스트리밍 앰프도 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녹음을 해봤습니다. 청취하는데 사용한 거는 이 제품이 소스기기용 앰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처리를 끝내고 증폭 이후에 이제 스피커만 필요한 거죠. 바우스 윌킨스의 705S3 시그니처 이 스피커를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스피커입니다. 세 곡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hours tonight. Stop this train. I wanna get off and go home again. I can't take the speed it's moving in. I know I can, but honestly, won't someone stop this train? Don't know how else to say it. Don't wanna see my parents go.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기존에 이제 플래그십 라인업을 리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래그십 라인업을 들어보면서도 느꼈던 게 마란츠의 세대가 교체가 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첫 곡 이런 것도 들어봐도 보컬이나 뭐 기타나 이런 것들이 이전의 마란츠는 좀 안정적이고 밸런스도 좋고 약간 좀 미음의 그런 소리 내주는 건 좋지만 강력한 좀 한 방이 없고 생동감 이런 거는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M1 같은 경우는 물론 레퍼런스 뭐 이런 제품들하고 겨룰 제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음색이나 음조 자체가 활달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귀에 많이 좀 꽂혔습니다. 그렇죠. 이제 변화하는 마란츠 사운드는 그 10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예. 이렇게 소형 컴팩트 올인원 앰프에도 좀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첫 곡 딱 듣는 순간에 아, 예전하고는 다르게 전에는 마란츠가 이 마란츠라는 본인이 음악에서 살짝 발을 뺀 느낌? 예. 그래갖고 상당히 뭐 깨끗하고 차분하고 좀 냉정을 유지한 그런 면은 좋았지만 좀 전에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기라든지 그런 예. 게 약간 캐릭터화가 좀 덜 된 느낌이었는데 예. 이번엔 그게 확실히 돼갖고 정말 뜨겁게 노래하고 연주한다는 느낌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곡 이런 것도 들어보면 디지털 증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저역 쪽이 저역은 좀 놀랐어요. 맞아요. 저역의 그 롱커터의 더블 베이스 연주가 이게 바닥을 굉장히 찍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역이 생각보다 더 많이 깊게 내려가고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뭐 중저가의 마란츠 제품들에 비하면 더블 베이스의 어떤 탄력, 팽팽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채널당 100W짜리인데 상당히 놀랍네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앞에서 봤을 때 왼쪽 채널에서 이제 그 베이스, 롱카트의 베이스가 굵게 나오는데, 뭐 그 근력이 느껴지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100W, 4옴에서도 125W,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은 출력의 앰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커 부하 임피던스에 상관없이 0.03옴으로 출력 임피던스가 고정이 되니까 그만큼 저음을 좀 강력하게 끌어낸 게 아닐까.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디지털 앰프에서 이렇게 묵직하고 좀 한방이 있는 강력한 베이스 음을 들은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곡도 뭐 세 번째 곡도 그렇고 세 번째 곡은 히로무이의 시커라는 곡인데 이거 들으면서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가 자꾸 생각났는데 뭐 다른 곡들도 그렇지만 마란츠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들린다, 활력이 느껴진다 이렇게 제가 느꼈던 그 기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음색적인 뭐 투명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어떤 리듬감이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능력, 추진력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그랬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세 번째 곡에서는 이 디지털 앰프의 어떤 장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아노 고음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도를 지키면서도 또 곡에 따라서 열기를 보탤 수 있는 게 좀 더 음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이 마란츠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란츠 M1 네트워크 앰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란츠가 기존의 이제 제품 라인업 뭐 좋은 것들 많이 있었지만 이 가격대에 정말 이 정도 성능이다 라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HDMI 입력이나 돌비 디지털 플러스 대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집안에서 정말 홈 엔터테인먼트의 그렇죠. 어떤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해주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충분한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기본 체력을 좀 갖춘 간만에 좀 반가운 컴팩트한 스트리밍 앰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